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랭군입니다. 이번 2018년도 상반기, 사실 아직 뭐 4월 달 초밖에 안 됐으니까요. 끼케야 이제 한 분기가 이제 지나갔죠. 1, 2, 3월 달 지나갔는데요. 특히나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이 3개월 동안 특히나 서울 부동산 시장은 엄청나게 큰 폭의 상승을 사실은 했어요. 뭐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그냥 아무거나 눌러보더라도 뭐 작게는 1억에서 많게는 뭐 2, 3억 이상씩 상승한 아파트가 진짜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쵸. 그래서 집을 지금 마련할까 말까 고민을 했던 분들은 이제 그 기회를 놓친 분들은 그 상승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들어가고 싶지만 마음은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될 돈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너무 쉽지 않고 버겁고요. 또 대출을 또 일으키려고 해도 그 한도가 지금은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어렵죠. 그리고 집을 이제 다행스럽게도 내 집 마련을 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역시 내 집 마련하기 잘했어. 역시 또 집값이 또 계속 올라가 주네. 지금 내가 대출 없이 지금 내 집 마련을 힘들게 했는데 그동안 이제 알뜰하게 모은 돈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좋으면 대출을 조금 더 일으켜서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하나 정도 더 해두면 어떨까?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분들도 사실은 상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수요자분들 중에서도. 네, 그렇지만 그게 이제 시세상승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고 싶다 해서 또 사는 게 사실은 어렵죠. 자, 그래서 지금 2018년도 부동산 시장은 체크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실수요자예요. 음, 꼭 2018년만의 문제는 아닌데, 지금 2018년도에 더 중요한 이유는 그래프를 보시면 알아요. 그래프를 보면 대부분의 아파트 시세 그래프가 전세는 지금 사실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요. 최근 한 6개월, 8개월 동안. 반면에 이제 매매 가격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쫙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사실은 뭐 정책이 나왔든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든 간에 실수요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규제도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안 하고 이제 임차 수요로 살 것이다. 이제 그렇게 되면 매매가는 이제 안정화될 것이고 전세 가격이 좀 올라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런 정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억제 정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들은 지금 아니면 안 돼라는 마음으로 다 집을 사자 쪽으로 마음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집은 너무나 한정적이고 또 나와 있는 매물도 없고 대기를 해야만 하고 경쟁해서 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호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이걸 잡고 싶은데 물건을 안 내놓고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올라간 것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계속 그걸 받아주니까 시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시세 올렸는데 안 받아주면 시세가 못 올라가거든요. 그만큼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었던 실수요가 너무나 풍부했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지금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전세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도 지금 안정화가 된 것이거든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 실수요자들이 이동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오른 금액에서 또 더 올라가려면 누군가가 더 비싸게 집을 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 집만을 하기 위해서 실수요자들이 줄을 서서 서로 막 경쟁하듯이 물건을 하루빨리 채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실수요가 과거에 이제 뭐 한 100%가 있었다고 하면 그중에 최소한 50%에서 몇 프로가 이미 내 집만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마음은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미 내 집만을 한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굉장히 조금 이게 타이트하지 않고 좀 프리하다고 하면 사실은 추가로 더 매입할 수 있는 여지들도 있어요. 뭐 한두 채 정도는. 네,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단절되어 있고 이미 내 집 마련할 때 돈을 많이 써버렸고 거기서 레버리지를 활용했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 말은 앞으로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이미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는 일단 팩트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매매 가격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건 결국은 가장 확실한 방법, 수요자가 이제 대기를 쓰는 방법,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방법은 몇 가지가 없어요. 어떤 게 있냐면 집을 내놓는 사람이 이제 너무 적어지는 거죠. 집을 살 사람이 옛날에는 줄을 섰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다 사버렸어요. 줄 쓴 사람 몇 명 안 돼. 근데 이 와중에도 만약에 집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물건이 아예 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온 사람도 몇 명 없는데 물건 자체가 안 나오면 그때는 이 시세가 또 조금씩은 더 올라갈 여지가 있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물건을 이제 좀 많이 안 내놔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투자자들은 이미 지금 4월달 넘어갔기 때문에 장기 보유로 일단 가닥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잘 안 내놓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과거에 내 집 마련이 안 했다가 내 집 마련 쪽으로 와서 이미 집을 산 사람들은 어차피 장기 거주하려고 집을 샀단 말이에요. 또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려고. 이 사람들은 집을 내놓을 확률이 너무나 작죠. 너무나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물건들이 많이 안 나올 확률이 매우 높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좀 집을 샀기 때문에 대기 수요가 적어서 이게 그렇게 문제될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건이 아주 조금 나오고 찾는 사람도 조금씩 그렇게 해서 연결 정도 되는 수준 아닐까. 이제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급등을 많이 한 만큼 남아있는 이제 2018년 12월 달까지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한 상태에서 더 상승하기보다는 이미 상승을 한 지역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상승을 좀 늦게 시작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이제 그냥 발 맞춰서 키 맞추기 하는 거죠. 키 맞추기 하는 정도는 아마 지금 몇 개월 동안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이 한 번 더 치고 나가는 건 이제 정말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뭐 일자리 호재나 교통 호재 이런 게 있는 아파트는 이제 좀 국지적으로 몇 가지가 더 올라갈 것이고 그 외 대다수의 아파트는 그냥 갭을 맞춰주는 지역적으로 갭을 맞추거나 아니면 평형적으로 조금 중소형이 많이 올라온 반면 대형이 이제 오르지 못한 그래서 평당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중대형 아파트가 슬슬 따라와서 그 비율을 적당하게 맞춰주는 그 정도의 모습 그것을 다 보면 뭐 갭을 메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흐름들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고 다만 이제 이 랜드마크가 시세 상승을 주도하는 건 아마 이 에너지를 상반기 때 너무 빨리 소진해 버려서 조금 더 이제는 더디게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생각이고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오를 수 있느냐 뭐 내릴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정답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6개월 동안 이만큼 올랐다는 것은 그건 사실이거든요. 자, 이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왜 이런 일들이 조금 벌어졌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이유가 저는 이제 수요가 내 집 마련을 하자 쪽으로 또는 똘똘한 거를 하나 더 꼭 가지고 있자 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는 거고요. 자, 만약에 그 전제가 맞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조금 덧붙여 드렸어요. 물론 이제 수도권 시장에 대한 이야기고요. 지방은 사실은 좀 달라요. 지방은 지금 뭐 그런 이야기랑 아무 상관이 없죠. 지방은 전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서울은 공급과 상관없이 수요가 임차 수요나 매매 수요냐에 따라 가격이 매매가와 전세가가 지금 쫙 차이가 났다고 보면 지방은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물론 나중에 지방도 공급이 조금 부족하고 이런 지역들 중에서 또 입지가 좀 차별화되고 성숙 단계가 된 지역들은 그 와중에서도 수요가 이제 또 똘똘한 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거의 수요와 공급 논리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이 많고 또 특히나 미분양이 많이 나고 있는 지역들은 2018년도에 단기간 시세 상승을 하기는 사실은 너무 어려워 보이고요. 그래서 공급이 얼만큼 많은지도 중요한데 미분양이 지금 얼만큼 늘어나고 감소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무리하게
미분양으로 해서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미분양이 조금 많이 소화되는 것들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공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들이 있죠. 그런 지역들도 지방들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있어요. 이 지역들은 이제 어떻게 움직일 수밖에 없냐면 공급은 어차피 별로 지금 많지 않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미분양도 거의 없고 그럼 이제 수요가 얼만큼 더 달라붙느냐 안 붙느냐의 차이에 있어요. 근데 이 수요는 항상 어, 가수요가 있고 실수요가 있다고 했을 때 가수요가 먼저 달라붙게끔 되어 있어요. 가수요가. 물론 그 가수요의 비중은 끼케야 10%도 안 돼요. 실수요가 훨씬 더 크고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가수요의 역할도 사실은 좀 있어요. 그래서 가수요가 어떤 지역에 조금 더 많이 몰리느냐. 뭐 예를 들어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공급 많지만 이제 뭐 수요가 워낙 또 가수요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절대 안 떨어지죠. 그리고 그 옆에 인접한 대전 같은 경우도 공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지역인데 수요는 있죠. 잠재적인 수요가 너무나 풍부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전에서 야, 내 집 마련 꼭 해야 돼. 입지가 가장 좋은 곳에 지금 아니면 안 돼. 그 정도까지 생각하는 사람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 중에서 어디를 투자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전국에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 번쯤 괜찮은 쪽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수준인 것이죠.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이 가수요, 투자자들이 어떤 지역을 더 선호하는가, 그게 초반에 시세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요. 그게 되고 나면 실수요는 가격이 오른 걸 보고 그제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가수에 의해서 매매가가 오르고 실수요에서 또다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18년도 제가 그냥 뭐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맥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 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행군이었습니다.